저는 올해로 90살이 된 현역 의사 이봉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건강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예전에는 매일 아침을 통증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굳어서 제대로 일어나기가 힘들고 무릎이 시큰거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가빴죠. 의사이면서도 정작 제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잘 몰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연구와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전신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평소에 우리가 소홀히 하는 특정 부위들을 조금씩만 관리해줘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몸소 체험했고 제 환자분들 역시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가 평생 현장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의사 생활을 50년 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질환을 가진 분들을 만났죠.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많은 분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하다라며 자연스럽게 몸의 여러 문제를 방치해 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중 상당수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호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던 사례 중에는 70대 후반의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5분만 걸어도 종아리가 붓고 통증이 와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만 했고 본인도 나이 탓이라고 여겨 체념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몇 달 뒤에는 혼자 시장을 다닐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례가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90이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이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엽니다.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앉아만 있어야 하다 보니 예전에는 허리 통증이 자주 왔고 목이 굳어 두통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통증을 그냥 두면 오히려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활동이 줄면 근육이 빠져 더 아픈 악순환이 온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5분 스트레칭도 힘들어서 잠깐 하고 쉬었지만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각각 10분 정도는 거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80대 중후반을 훌쩍 넘긴 지금도 제가 현역으로 일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체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놓치기 쉬운 4가지 부위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만 잘 관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100%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가장 효과를 크게 보았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실천하고서 편안함을 얻은 포인트들입니다. 첫 번째가 발이고 두 번째가 허벅지 안쪽을 포함한 골반 주변, 세 번째가 등과 어깨를 포함한 척추 라인, 그리고 네 번째가 두피와 목 근육입니다. 우선 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은 우리가 매일 의지해서 서고 걷는 중심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발은 그냥 씻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발바닥 굳은 살이 심해지거나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생겨도 그게 큰 문제인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미용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발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고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야 다리의 피로가 풀리면서 심장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는 매일 저녁 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라고 권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3840도 정도의 물이 좋고 소금이나 마그네슘 소금을 넣으면 혈액순환과 근육 이완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발바닥을 살살 문질러 주거나 로션을 발라 가볍게 마사지하면 발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거칠어진 피부도 개선됩니다. 또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리는 건데 실제로 무좀이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좀이 생기면 심할 때는 피부가 갈라지고 통증도 생겨 걸을 때마다 아프거든요. 그 통증 때문에 점점 움직임이 줄면 다리 근력은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면 꼭 수건이나 드라이어에 약한 바람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하게 말려주세요. 혹시 발에 각질이 심하거나 갈라진 부위가 있다면 족욕 직후 로션이나 풋크림을 바르되 자극이 없는 제품을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맨발보다는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착용하는 걸 권합니다. 뭔가 얇은 양말이라도 신으면 미끄러질 위험이 줄고 발바닥 충격도 어느 정도 흡수되니까요. 저는 예전에 환자 중에 80대 초반 할머니가 계셨는데 발바닥이 단단해져 매일 걸을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꾸준히 족욕과 발가락 사이 건조 그리고 가벼운 발 마사지를 2주 정도 하시더니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설 때 통증이 확 줄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다음은 허벅지 안쪽, 즉 서해부를 포함한 골반 주변 관리입니다. 많은 분이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허리나 무릎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두 곳을 연결해주는 골반과 허벅지 안쪽 근육이 경직되어 있으면 통증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대퇴 동맥과 정맥 그리고 림프절이 많아서 혈액과 림프에게 순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허벅지 안쪽에 지저분하게 땀이 차거나 습해져서 염증이나 피부 질환이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여길 꼼꼼하게 씻기가 어렵다 보니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비 자세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무릎 당기기 동작을 추천합니다. 바닥에 앉아 양 발바닥을 맞댄 뒤 무릎을 양옆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허리와 골반을 이완하는 방식입니다. 혹은 누워서 한쪽 무릎씩 번갈아 들어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내리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무리하게 확 밀어붙이기보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서서히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어떤 72세 남자 환자분은 허리 통증으로 병원 주사나 물리치료를 받아도 큰 호전이 없어서 늘 우울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권유대로 허벅지 안쪽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루 10분씩만 꾸준히 한 결과 한 달쯤 지나서 허리 통증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골반이 뒤틀린 상태로 오래 지내서 허리 쪽에 부담이 계속 가고 있었던 거죠. 특히나 나이가 들면 골반 주변이 굳어 움직임이 제한되는데 그런 제약이 계속 쌓여 통증을 더 키우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게다가 허벅지 안쪽은 습도가 높을 때 땀이 차거나 피부가 짓무르는 일이 생기기 쉬우니 반드시 샤워 후 통기성 좋은 옷을 입고 해당 부위를 잘 말려주셔야 합니다. 면 소재 속옷이 좋고 너무 꽉 끼는 바지는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은 등과 어깨, 즉 척추 라인 관리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등이 굽고 머리가 앞으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들 하시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은 우리가 자세를 지지해주고
어깨와 허리, 목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이 부위 근육이 굳어 있으면 허리 통증, 어깨 결림, 심지어 두통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긴 손잡이가 달린 목욕, 브러쉬로 샤워할 때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힘을 주어 때를 미는 개념이 아니라 위아래로 살살 문질러서 혈액순환과 근육 이완을 돕는 방식이에요. 또 자기 전에는 바닥에 테니스공 2개를 놓고 그 위에 등을 대고 천천히 굴려주면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처음에는 이 동작이 조금 아프거나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등 뒤에 뭉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죠. 저는 어깨가 자주 뻐근해서 한동안 잠을 설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테니스공으로 간단히 자가 마사지를 해주고 샤워하면서 브러쉬로 등을 풀어줬더니 어깨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어깨가 너무 뻐근해서 손을 위로 올리기도 힘들다라는 분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들 중 상당수는 등과 승모근, 즉 날개뼈 쪽 근육까지 꽉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만 주무르지 말고 등에 집중해 보자고 하면 꽤 빠른 시일 내에 어깨 통증이 가벼워지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봤습니다. 물론 심각한 디스크나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일상에서 가벼운 통증을 가라앉히고 자세를 개선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두피와 목 근육 관리입니다. 두피가 뇌 건강과 어떤 상관이 있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두피에는 작은 혈관들이 촘촘히 분포해 있고 목 주변 근육이 뻣뻣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건 샴푸할 때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 말랑한 부분으로 두피를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피에 혈액이 잘 돌 뿐 아니라 긴장도 완화되어 머리가 한결 개운해집니다. 저처럼 아침에 시간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건식 두피 마사지를 5분 정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목 뒤, 후두부, 바로 밑쪽을 살살 지압해 주는 동작만으로도 목이 편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두통이 심한 분 중에 목 주변 근육이 몹시 굳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위를 풀어주면 상당한 완화 효과가 있죠. 제가 이 4가지 부위를 다 말씀드렸더니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그런 걸 다 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 번에 다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요일별로 나눠서 집중 관리하는 식으로 루틴을 만드는 게 훨씬 부담이 적어요. 예컨대 월요일은 발 관리에 신경 쓰는 날로 정하고 화요일은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을 좀 더 길게 하고 수요일에는 등에 테니스공 마사지를 집중적으로 해보는 식이죠. 그리고 나머지 날에는 최소한의 기본 케어만 해주면 됩니다. 또 굳이 요일이 아니더라도 아침엔 5분간 발 마사지를 하고 저녁 샤워 때는 등에 브러쉬를 사용하는 식으로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이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루 1시간씩 해야지라고 마음먹으면 몇 번 하다 지치고 말 거예요. 저도 매일 10분 정도씩 조금씩 나눠서 하다 보니 지금까지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80대 중반인데 이거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지고 곳곳이 망가진 것 같을 때는 뭘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 환자 중 한 분은 88세에 두피 마사지와 목 스트레칭 그리고 발 관리를 시작하셨는데 석 달 만에 혈압 수치가 조금 안정되고 밤에 23시간밖에 못 자던 수면 패턴이 45시간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생활 습관도 조금씩 개선하셨겠지만 그분 말씀이 뭐라도 실천하니까 몸이 그에 맞춰 변하더라였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들이 모두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만약 중증 질환이나 합병증이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이 방법만 맹신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며 병행해야 해요. 가령 관절염이 심하거나 골다공증이 심각한 분은 일부 스트레칭 동작을 무리하게 시도하다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일반인이 비교적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지 개인의 복합적 질환까지 한 번에 치료해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진료실을 지키며 이런 건강 정보를 전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 민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그냥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외면하는 순간 몸은 더 빠른 속도로 약해집니다. 반면 여기가 좀 뻐근하구나. 그럼 이 부분을 좀 풀어주면 낫겠네 하고 대응해주면 그만큼 우리의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저 자신도 수십 년 전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좋아하던 등산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말마다 가벼운 산책 겸 등산 코스를 돌 정도가 됐습니다. 이는 거창한 특별 치료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관리법 덕분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비슷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가족들이 함께하면 의외로 즐겁게 습관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은 같이 조격하면서 TV 볼까? 내일은 저녁에 스트레칭 동영상 보고 따라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면 서로 의지가 되어 꾸준히 실천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끝으로 지식서가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낙상을 예방하고 균형 감각을 개선할 수 있는 동작과 팁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가 집안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일이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집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또 어떤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부위, 즉 발과 허벅지 안쪽, 등과 어깨, 그리고 두피와 목 근육을 하나라도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몸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물론 나이가 들면 분명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나이에 맞는 건강 습관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노력으로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서가 채널의 이도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질환 상태에 따라 전문의와의 상담과 치료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나 통증이 심한 분들은 무리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뒤
본 영상의 방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일상에서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관리하는 습관은 어떤 경우에든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